전화를 끊고 나서 왜 이렇게 허탈하지? 하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좋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화벨 소리가 나서 그 이름이 뜨면 받기가 싫어지는 그 감각. 만나고 오면 기뻐야 하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오히려 무거운 그 느낌. 하지만 여러분, 그 느낌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70세 이후에 왜 반드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친구가 내 노후를 조용히 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죄책감 없이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는지를 끝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지금 계신 지역이나 숫자 2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고 저도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말 중 하나가 친구가 재산이다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외롭지 않으려면 사람을 많이 사귀어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말에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 친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관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노년에는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한 문장을 영상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노년에는 관계가 기쁨이 아니라 체력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사람을 만나고 나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젊을 때와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웃고 얘기하고 돌아왔을 때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다음 날까지 몸이 무거운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게 노화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무시하고 예전처럼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 우리는 조용히 소리 없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이어도 내 노후를 흔들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지혜입니다. 70세 이후에 왜 관계 피로가 급격하게 커지는가? 이걸 이해하면 왜 친구를 줄여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예산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 셋과 저녁 먹고 노래방까지 갔다가 다음날 멀쩡하게 출근했습니다. 그때는 에너지 예산이 넉넉했습니다. 어떻게 써도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70이 넘으면 이 예산이 훨씬 줄어듭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체력이, 감정이, 정신력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친구 한 명 만나는데 예산의 절반을 쓰면 나머지 하루가 비어버립니다. 손자와 놀아줄 여력도, 산책 나갈 힘도, 좋아하는 드라마 볼 집중력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 소화력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너 요즘 살쪘지? 한마디 해도 웃고 넘겼는데 지금은 그 말이 집에 돌아와서도 귀에 맴돕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낮에 들은 그 말이 떠오르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곱씹게 되고 괜히 서운해지는 경험. 이게 약해진 게 아닙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정 처리 방식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고립의 공포 때문에 불편한 관계도 붙잡는 현실입니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은 친구인데도 그래도 연락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이 사람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 외로워지겠다는 생각 때문은 아닌가요? 이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함정입니다. 고립이 두려워서 붙잡는 관계는 고립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필요한 관계를 찾을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좋은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노후를 조용히 망치는 4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혹시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할 사람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비교하는 친구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72살 김선자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자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 정 씨가 있었습니다. 둘이 같은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고 남편 회사 생활을 비교하며 살아온 사이였어요.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만날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승진했어. 딸이 강남에 아파트 샀다더라. 우리 남편은 건강검진 결과가 아주 좋아. 처음에는 그냥 자랑이라 생각하고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돌아오면 자꾸 비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아파트도 없는데 나는 무릎이 아프고 남편은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다 내가 못난 탓인가 싶어지는 거지요. 선자 씨는 결국 그 친구를 만나고 온 날이면 꼭 그날 저녁 혼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만나고 나면 꼭 울었습니다. 그게 반복됐습니다. 그제야 선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비교하는 친구의 문제는 의도가 나쁜 것과는 다릅니다. 정 씨는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비교심을 심고 감사했던 내 일상이 초라해 보이게 만드는 구조. 노년의 자존감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의 의욕까지 함께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다산 정양용 선생은 강진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삶을 자로 재어 내 삶을 측정하는 자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영원히 알 수 없다고. 그 자는 항상 내 삶이 짧게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돈 문제를 흐리는 친구입니다. 이 유형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5살 이명자 씨 이야기입니다. 명자 씨는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고향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나 좀 도와줘. 딱 한 달만. 자식한테 말하기 창피해서 그러는데 너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명자 씨는 거절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3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했는데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명자 씨가 먼저 전화를 하니 친구는 조금만 더 기다려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공동구매 얘기가 나왔고 이거 나랑 같이 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온대라는 투자 얘기도 나왔습니다. 명자 씨는 결국 그 친구한테 1,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미안해.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을게라는 말을 하고 있답니다. 명자 씨는 말합니다. 돈보다 더 아픈 게 그 사람이 아직도 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돈을 잃은 것도 아팠지만 50년의 우정이 그렇게 쓰인 것이 더 아팠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수입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한 번 잃은 돈은 다시 벌 방법이 없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돈을 잃고 친구도 잃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강요하는 친구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1살 강명희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힘든 사람이었어요.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몸 문제, 돈 문제. 전화를 하면 언제나 하소연이 먼저였고 명희 씨는 늘 들어줬습니다. 한 번도 먼저 끊은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한테만큼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해 겨울 명희 씨가 먼저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진단이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명희 씨가 전화를 건 사람이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50년 가까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던 그 사람. 수화기 너머로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5분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 나는 말이야. 나는 더해. 나는 요즘 어깨도 아프고 혈압도 올랐는데. 명희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파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 씨는 오래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었을까? 50년 동안 나는 들어주는 역할이었고, 내가 힘들 때는 들어줄 사람이 없었구나. 감정 쓰레기통 친구는 관계를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고정되는 거지요. 노년에는 나도 위로받아야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내가 버텨주는 역할인 관계는 내 감정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결국 외로움을 더 키웁니다. 지금 이 이야기 중에 얼굴이 떠오르는 분 계시지요? 계속 들어주세요. 네 번째 유형은 나를 젊은 시절 역할로만 보는 친구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73살 윤정자 씨는 50대에 같이 일했던 동료를 친구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정자 씨를 야, 너 그때 회사에서 제일 독했잖아. 지금도 그렇지?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자 씨는 달라졌어요. 예전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조용히 살고 싶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소하게 텃밭 가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항상 내가 그럴 사람이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 패기 다 어디 갔어?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계속되자 정자 씨는 그 친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텃밭에 앉아있는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의 삶이 훨씬 더 나에게 맞는 삶인데, 나를 과거의 역할로만 기억하는 친구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노년의 나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서입니다. 어르신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그 사람도 외로울 텐데, 내가 끊으면 너무 야박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이 죄책감 당연합니다. 오히려 이 마음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그동안 따뜻하게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착한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든 걸 알면서도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관계 정리는 배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남에게 친절하기 전에 내 삶에 먼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에게도 친절할 수 있고, 내가 평화로워야 진짜 친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것, 연락 빈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면 되는지 현실적인 5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단계는 만나고 난 뒤 감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거창한 일기 쓰기가 아니에요. 핸드폰 메모장에 이름 적고 만나고 나서 기분이 가벼웠는지 무거웠는지 딱 한 줄만 써보세요. 한 달 해보시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힘든지가 딱 보입니다. 감이 아니라 기록이 답을 줍니다. 2단계는 횟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에 2번 만나던 사람을 1번으로 줄이고, 1번 만나던 사람을 2달에 1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서서히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3단계는 경계선 문장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거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문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첫째, 나는 요즘 건강 관리를 좀 집중해야 해서 만남을 많이 줄이고 있어. 둘째, 돈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나는 섞지 않는 편이야. 미안해. 셋째, 나는 지금 좀 쉬어야 해서 다음에 연락할게. 이 세 문장만 외워두셔도 대부분의 불편한 상황을 품위 있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4단계는 대체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관계를 줄이면 생기는 빈자리를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아침 산책, 도서관 나들이, 복지관 프로그램, 취미 모임. 이런 루틴이 생기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루틴 안에서 새로운 만남이 생깁니다. 5단계는 깊은 관계 한두 명, 많아도 3명만 남기는 겁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건 많은 친구가 아니에요. 언제 전화해도 받아주는 한 사람, 같이 밥 먹고 아무 말 없어도 편안한 사람, 내가 아프다고 하면 많이 힘들겠다고 먼저 말해주는 한 사람. 이런 관계가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친구를 줄이면 더 외롭지 않나요? 이 질문 당연히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뒤집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친구가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으신가요? 전화하면 반갑게 받아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아프다고 했을 때 달려와 줄 사람은요? 많은 연락처가 있어도 진짜 외롭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로움은 사람 수에서 오지 않습니다. 관계의 질에서 옵니다. 서로 진심으로 연결된 느낌, 내가 이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있을 때 외롭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10명이 동시에 줄 수 없습니다. 1명, 2명이 주는 겁니다. 이제 강명희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고 난 후 명희 씨는 천천히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친구의 전화를 1순위로 받지 않기로, 한 번에 한 통화로 끝내기로.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야박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 시간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저녁 6시가 되면 그 친구 전화가 올까봐 괜히 긴장했는데 이제 그 시간에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게 됐습니다. 텃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혼자 고추장을 담그게 됐습니다. 주말에 복지관 요가 수업을 등록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만나고 오면 왠지 기분이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명희 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노래를 듣다가 명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평화구나. 이런 저녁이 내 삶에 있었던가. 관계 하나를 정리했을 뿐인데 저녁이 돌아온 겁니다. 하루가 달라진 겁니다. 삶의 온도가 달라진 겁니다. 명희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는 맞지 않는 관계였던 거예요. 거리를 두고 나서야 그 사람도 나도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으면 합니다. 비교하는 친구 앞에서 작아졌던 선자 씨, 50년 우정에 1,500만 원을 잃은 명자 씨, 가장 힘든 날 혼자 울어야 했던 명희 씨, 그리고 텃밭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던 정자 씨. 이분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하게, 성실하게,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남은 시간을 내가 고르는 일입니다. 내 저녁을 되찾는 일입니다. 내 하루의 온도를 내가 정하는 일입니다. 그 선택을 하기에 여러분은 너무 많이 기다려 오셨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해도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혹시 만나고 나면 꼭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반대로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오히려 삶이 가벼워진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도 그런 친구 있어요. 한마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혼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께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도 주고요. 그 안도감이 때로는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